현재 하고 계신 일 포함해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이성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왕복하는 선박 회사에서 여행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근무지 부산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쨌든 배는 부산에서 출발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사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사라든지 관련 기관들하고 영업이나 각종 업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서울 쪽에도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 고향 부산이 본사라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또 제 채널에는 일본어를 연관 없는 사람은 모시기 힘듭니다. 당연히 일본어 연관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건데 이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일본어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혹시 아세요? 옛날 드라마라. 알긴 아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배용준이 주인공인 드라마인데 보통 드라마에서 뭐가 유행하면 그거를 진로로 삼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도 딱 그랬어요. 그게 히트를 쳐서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고 호텔 전공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이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영어는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워야겠다. 학교에서 마침 제2외국어로 일본어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김에 일본어를 공부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호텔 경영에 들어가셨나요? 그게 또 그 드라마 때문인지 뭐가 유행하면은 그쪽이 지원율이 엄청 높아져요. 네. 호텔 경영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경희대 호경 지원을 했는데 대기 3번이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보통 3번이면 무조건 붙죠? 붙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떨어졌어요. 저보다 4살 위잖아요. 네. 그 당시 경희대 호텔 경영이면 수능 커트라인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500 만점이었거든요. 400 중후반 사이였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네. 그 점수였으면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 지원 가능한 점수인데 떨어졌죠. 그게 떨어진다고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딱 그 해만 그랬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 때문에. 너도 나도 그거를 원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여쭤볼 거지만 지금 호텔 경영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 왜 하필 그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를 봐가지고 정말 여러분 드라마로 진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경희대 후보 3번에서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점수 맞춰서 모 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아, 영문과요? 수시로 붙어서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자퇴하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호텔 경영 전공이 있는 전문대로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셨네요. 네. 드라마에 영향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하고 싶은 호텔 경영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 진로 어떻게 되시나요? 호텔 경영 졸업을 하고 호텔에 취직을 하긴 했어요. 흔히 말하는 뭐 산학실습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취업 연계해줘가지고 실습으로 보내주는 거죠. 학교에서. 네네네. 몇 명 뽑아서 면접 보고 입사 지원 과정은 다 똑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서류 받아서 그 회사에 내고 면접 보고 붙으면 실습생으로 가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 중 하나 들어가서 업무를 해봤는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호텔 경영 전공하신 분들이 막상 호텔 가면은 와 내가 꿈꿨던 이상하고 현실이 너무 다르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네, 배용준이니까 그랬던 거고 나는 배용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과감하게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 이후로는 호텔 경영이랑 인연은 없는 건가요? 네, 그 뒤로는 호텔하고는 연이 없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호텔 경영 그래도 6개월 정도 일은 해보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단 말은 일본어는 살리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 관련된 경험, 예를 들어 유학, 워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본계 회사 다니니까 워홀이나 유학 갔다 왔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전무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네. 어학당 이런 없어요. 거조차? 국내파잖아요. 순수하게.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일본어 실력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네. 발음이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직접 공부하신 분들에 비하면 당연히 그냥 한국식 일본어고 그래도 어디 가서 제 의사 표현하고 업무에 지장 없고 그런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나라 외국어를 잘하려면 그 나라 사람이랑 교제하면 된다. 그래서 교제 경험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본인 여자와 교제 경험. 아쉽게도 일본인 여친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독학이네요. 네, 정말 완전 앉아서, 국내파. 맞아요. 앉아서 책 보고 인터넷 강의해 주시는 거 그런 거 보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밥 먹고 잘 사시니까 꼭 그게 중요한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 훨씬 일본어 능력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저 같은 애매한 일본어 실력자도 이런 일본계 회사에서 일하니까 일본계 회사 꾸미신 분들은 너무 어하게 목매이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실제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면 바로 뽀록 납니다.
그러면 그건 대신 있을 수 있겠다. 일본 여행은 그래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여행은 많이 갔죠. 아무래도 업무도 여행 쪽이고 여행사에서 인턴도 해봤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 근속 연수가 꽤 되니까 출장이든 뭐든 그런 걸로도 일본을 많이 가서 그래도 한 100번 넘게는 가본 것 같아요. 100번요? 예. 100번요? 뻥 안 치고 한 100번은 가본 것 같아요. 100번이면 저도 일본에 몇 년 살았는데 거의 산 기간 비슷하겠다 저랑. 가봤자 뭐 한 2박 3일, 3박 4일 그렇네. 그래도 충분합니다. 호텔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쭉 뭔가 많은 걸 해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회사를 저는 맨 처음에 호텔 다녔다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운 좋게. 거기서 좀 일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제가 창업의 꿈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템 여쭤봐도 되나요? 자잘구리하게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좀 길게 한 게 저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칭하고 일을 했어요. 코워킹 플레이스 이런 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공유 오피스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준다 그런 거예요? 네, 공간 렌탈이라고 볼 수 있죠.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모았던 돈 그리고 나름 좋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아 총알이 좀 있었네요.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끌 집이 아니라 그쪽으로 예, 연결하셨네요. 이렇게 밑바닥부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풀 맥스로 땡기고 퇴직금이다 뭐다 해서 싹싹 긁어서 금액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하나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게 했죠. 그럼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손님이 내 공간에서 많이 이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사는 초반에는 좀 됐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이 수순대로 가면은 한 2, 3년 안에 내가 들인 돈 다 회수하고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고 20대 한 중반, 후반 가는 시점이었으니까 대단하네요. 20대 창업이라는 예, 게. 어린 나이에 자세히 안 알아보고 그냥 혈기만으로 창업을 한 거죠. 법적인 부분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을 하면은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한데 내실을 신경 쓰지 않았죠. 뭐 세금 폭탄 맞고 그랬었나요? 폭탄도 맞았죠, 당연히. 제가 세금 폭탄을 맞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가요? 제일 큰 이유는 신고 누락이죠. 그러니까 아예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벌면은 이거 다 내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 뭐 종소세나 부가세 이런 걸 네네. 전혀 신청을 안 했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 나가고 하잖아요. 예. 포스기로 하니까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겠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뭐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 떼가고 남은 금액이 정산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다 정산되고 남은 금액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멍청한 거죠. 부가세를 생각 못 하셨구나. 네. 이거 다 내 돈이네. 아싸 많이 벌었다 했는데 나중에 폭탄을 맞은 거죠. 아마 저 같은 실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사업 해보신 분이나 종소세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몰라서. 사실 세무사 쓰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이긴 하죠. 그쵸. 근데 세무사 쓴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 당시에. 너무 모르니까. 맞네. 그냥 어린 나이에 빨리 내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욕심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본전은 찾으셨어요? 본전을 찾았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도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창업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업이. 그래서 부업을 하시구나. 직장을 다니는데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업을 하지?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네네. 큰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네. 창업 공간 렌탈하는 거. 네. 그 전에 다른 아이템도 많았었나요?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창업하는 거에 오픈 멤버로 해서 네. 같이 했던 것도 있고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만드는 거였거든요. 어떤 분이 함께할 팀원 모집한다 해서 어떤 사업인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뭐 결론적으로는 안 됐지만 클래스 101이나 타링, 크몽 그런 거 같은 재능 기부의 한 개념이었어요. 지금 있나요, 그게? 없죠. 아쉽게도. 안 됐구나. 네. 내가 없어서 안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게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청춘들이 자기 시간 투자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끝났죠.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써줘야 되는 것도 써줘야 되는 건데 나랑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오픈하면은 누군가도 똑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오픈해 있고 오픈했으니까 사람만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얘랑 싸워야 되고 싸우다가 운 좋게 이기면 또 다른 애가 치고 올라오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사업이 괜찮아 보여. 그럼 거대 자본이 이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돈 뿌려서 시장 장악한다든지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창업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 직장을 오래 다니시는 것도 열심히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원동력으로 작용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장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빚 아닙니까? 카드빚, 할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갚아 나가야 되는 돈 혹시 얼마입니까? 일단 뭐 100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일단 40 전에는 다 끝내는 걸 목표로 다행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40 전에는 제 계획대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인생이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으니까 모르겠네요 아직은.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